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두입니다. 수요일 이후만 되면은 매일매일 흥분이 됩니다. 여러분들 뵐 수 있어서 흥분이 되기도 하고요. 또 교육을 하다 보면은 예전에 또 열정이 나와서 흥분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흥분을 좀 가라앉혀야 여러분들도 차분하게 배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교육을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알찬 내용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부분, 교육 부분,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교육 교재 다운받으셔야 됩니다. 이 교육 교재 다운받으시는 방법하고요. 그리고 실시간 첨삭지도 함께 받으실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이평선 한 가지, 또 두 가지, 세 가지 이평선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 시점 포착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찌 보면 상당히 기초적인 부분이 돼요. 그래서 심화 과정 넘어가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쉽게 좀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고요. 어렵더라도 이해 못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 몇 가지만 적어드릴 테니까 그러한 부분들 인지하시고 오늘 수업 잘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이평선을 가지고 매매 시점 포착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부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일단 두 가지 이평선 들어가기 전에 적어드릴게요. 첫 번째 부분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이평선의 기울기를 가지고 매매 시점을 포착해야 된다. 이게 심화 과정에도 계속 나올 내용이에요. 꼭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부분은 무엇이 있죠? 어제 교육에서 굉장히 강조드렸던 부분. 언제 매수하고 매도하고 언제 관망하고 또 매수대기를 할 것인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하나, 기울기 부분이 어떻게 된다? 하락 추세일 때에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매도. 그리고 기울기가 이평선 기울기가 하락 추세면은 관심권에서 제발 배제를 시키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횡보 국면에 놓여져 있을 때 이것은 이제 장기 이평선 구간으로 갈수록 더 중요하게 되겠죠. 만약에 이평선이 이탈이 되게 되면은 매도, 이평선 이하로 주가 내려오게 되면 매도, 그리고 나서는 관망 정도입니다. 그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어느 방향으로든 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놓고 볼 때는 매도 이후에 관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이평선이 상향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내 주가가 빠져서 내려올 경우에는 일단은 기준점이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데 어떻게 한다? 관망 플러스 매수 대기까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 이평선은 특히 중기, 장기 이평선의 경우는 급격하게 꺾여져 내려올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꼭, 이 부분을 꼭 이해를 하시고 오늘 교육받으시는 내용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가지 이평선부터 들어갑니다. 두 가지 이평선 활용 전략 어떻게 해야 되죠? 첫 번째, 단기 이평선 기준입니다. 매매 시점을 여기서 포착을 하셔야 되고요. 중장기 이평선을 기준으로 추세 파악을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여기가 5일선, 여기가 21선이 될 수 있고요. 여기가 21선, 61선 혹은 61선, 121선 이렇게 기준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투자 성향에 맞게끔 시장에서 이평선도 활용하자. 물론 세 가지 이상 또 보면서 설정하시는 방법도 당연히 있겠죠. 자, 좀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상사 일봉 차트인데요. 뭐라고요? 빨간색과 초록색 5일과 21선 이평선을 기준으로 매매 전략 포착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 이평선 이하로 주가가 내려와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평선을 탈환하지 못하고 주가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 뭐예요? 기울기 보시라고 그랬죠? 기울기가 하향입니다. 관심도 갖지 말자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돌려지는 흐름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런 구간에서 기울기가 상향되는 흐름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매매가 좋으신 분들이야 단기 매매 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아직 완벽한 상승 추세로 돌려지기는 애매한 구간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가 빠르신 분들이야 이런 구간도 공략하실 수 있겠지만은요. 그러한 기준 놓고 보시기보다는 큰 흐름을 좀 놓고 보시고요.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죠. 매도를 단행하셨는데 기울기가 2평이어서 관심을 가졌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회복하지 못하고 기울기가 꺾여진다. 그렇다면은 관심권 제외.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추세가 계속 하락 추세로 연동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부분에 매도 관점 잡으셔야 되고요. 기울기 역시 놓고 보셔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매수 타이밍이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잘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5일선으로 우리가 뭐를 한다 그랬죠? 단기 2평으로 매매 포착, 그리고 21선 중기 2평으로 추세를 놓고 본다고 그랬는데 주가가 앞의 흐름과는 다르게 무엇인가의 재료라든가 혹은 어떤 뭐 테마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노출이 되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표출이 됐습니다. 이 경우에 그날의 캔들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됐겠죠. 그리고 앞전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일정 구간에서의 이격 줄이기, 횡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21선도 단기 급등이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급격하게 돌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뭘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매수, 매매 포착을 5일선으로 한다 말씀드렸죠. 이 기준에서는 5일과 21선만 놓고 보실 때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첫 번째 급등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부담을 느끼실 수 있다 할지라도 이평선 계산까지 된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5일선이 지켜지는 범위에서 5일선 근처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편입이 되는 거죠. 네? 단기 매매 기준에. 어떻게 됩니까? 편입되고 나서 편입 살짝 이탈이 됐다. 차익 실현, 재차 편입, 그리고 이 방향성 부분을 설정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의 기준은 여기서도 짧게 매매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여기서도 짧게 매매를 할 수 있어요. 다만 어떻게 된다고요? 5일과 20일의 이평선은 짧은 구간에서 평균 단가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뻗어갈 구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5일선이 누워버렸어요. 누워버렸죠. 그러면 우리가 기준을 뭐라고 잡았습니까? 5일선을 매매 기준이고 이거는 추세 기준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매수를 21선 부딪혔다고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만큼 빠르게 매매를 진행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는 분들이라면 내가 그렇게 빨리 못해. 그런 경우에는 5일선이 일단 누워버렸죠. 누웠을 경우에는 여기서 매매 기준을 잡기로 했으니까 정리하시고 관망을 하시자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이평선이 같이 뉘어진다. 금방 뉘어져요. 21선은. 그래서 이 이평선이 뉘어졌을 때 관망을 하다가 이 추세가 돌려지는 흐름 이런 구간에서 매수 구간으로 들어간다. 오늘까지도 이게 너무 심화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진도를 못 나가요. 그래서 녹화방송 보시면서 왜 이런지를 꼭 생각하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윤정도 말이 빨라서 못 알아듣겠다 하시면 불TV 다른 전문가분들한테 무료 교육방송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가셔가지고 꼭 이러한 부분들 설명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뭡니까? 21선과 60일선입니다. 5일선과 21선은 단기적으로 너무 힘들다. 내가 그거 어떻게 찾아하니 따라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21선과 60일선으로 차분하게 대응하셔도 돼요. 21선과 60일선의 경우에는 한 달과 세 달의 주가 평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하면은 같이 움직이기도 하겠지만은 평상시 흐름은 완만합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막 이상급등락이 나오진 않아요. 뭐 이상급등락은 아니죠. 아니 급등락이 나오기보다는 완만한 추세로 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좀 중기적으로 여유롭게 대응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러한 포트 설립 구간에서 편입하신다면은 계좌 수익률을 충분히 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1선과 60일선을 기준으로 매매하시는 방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은색으로 쳐놨어요. 빨간색도 아니고 검은색. 과연 이 구간에 편입이 되느냐? 저는 조금 불가능하다고 보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21선과 60일선에서 그러면 어떤 게 기준선이 돼요? 21선이 뭐가 되는 거죠? 매매 포착의 기준이 됩니다. 21선이 매매 포착의 기준. 그리고 60일선은 추세의 기준이 됩니다. 이 추세가 올라가면 계속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21선에서 뭐를 봐야 되죠? 기울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21선을 돌파하고 올라섰다? 그렇다고 해서 매수냐? 기울기가 일단은 어떻게 됩니까? 내려서 있는데 횡보인데? 그래, 만약에 횡보여도 내가 매수를 했다. 나는 횡보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짧게 만약에 깨져 내려오면 짧게 손실을 보시면서라도 혹은 수수료가 나가면서라도 정리를 일단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기울기가 돌려지기 전까지는. 그러면 이런 구간에 놓여져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급등이 나오면서 5일선과 20일선 앞에 보신 것처럼 놓고 보시면은 5일선 이렇게 붙어버리겠죠. 그럼 여기서 5일선의 매매를 잡고
21선에서 추세를 놓고 보셔도 되겠지만은 사실상은 그건 좀 매매가 좀 좋으신 분들이 하실 수 있는 공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매매를 대응하시겠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벌써 횡보하면서 이평선들이 누워 있는데 평상시 대비해서 등락률이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21선은 61선 대비해서 가파르게 올라옵니다. 상승을 하게 돼요. 그죠? 그렇다면은 요 기준에서 매매 시점을 일정 부분은 포착해 나가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여기서 벌써 중기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후행성이다. 야, 한 템포 늦게 이게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 이후의 흐름에서는 이격을 줄여주는 관점에서의 매매 전략을 수립하실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놓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억지로 쫓아가시지 마세요. 이거 안 되는 거를 제가 억지로 막 이런 데 쫓아가십시오? 안 됩니다. 5일선과 20일선에서 대응을 하시더라도 만약에 20일선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구간 안 됩니다. 추세 돌리면 들어가야 됩니다. 부딪혀 주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포기를 하시더라도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 이평선 보여드리면서 설명 또 드릴게요. 오리온입니다. 오리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가가 급등이 나왔지만은 결과적으로 60일 이평은 하향 추세. 그러면 우리가 매매 기준이 이것은 추세 21선이 매매의 기준이라고 했는데 급등이 나왔다고 해서 여기서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검은 색깔을 쳐드린 거예요. 빨간색이 아니라. 그래서 이 구간에서의 등락이 나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 위에서 주가의 흐름이 나오면서 조만간 60일선이 돌려질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을 여러분들이 벌써 이해하시잖아요. 계속 복습해서 아시니까. 그 이후에 흐름에서 그러면 21선을 올라타는 기준. 그죠? 21선을 올라타는 기준이 매매의 기준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추세 부분은 어떻게 됐다? 60일선 기준에서 추세 부분을 기준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상승, 밀려 내려올 때 차익 실현 혹은 다시 돌려질 때 또 매수 이런 구간을 설정을 하시고요. 우리가 캔들까지 배우셨잖아요. 캔들 기준에서 어떻게 합니까? 단기 고점 인식도 잡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전에 또 뭐 배웠어요? 이평선 들어올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추세죠. 추세 공략 부분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추세 이거 못 그리세요? 이거 배웠는데 그러시면 어떻게 돼요? 다 고점들 잡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어려운 거 없습니다. 매도 타임 기준에서도 20일, 60일선 기준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이평선이 60일선이 누워버렸어요. 누운 상태에 21선이 하향됩니다. 돌려지지를 못해요. 그 가격대가. 그렇게 된다면 관심권에서 일단 배제. 그리고 나서 돌려지는 이러한 흐름이 나오면서 이평선이 다시 올라서는 흐름이 표출된다. 여기서부터는 다시 관심. 여기 쫓아가기가 힘들었다. 5일선, 21선 대응이 어려웠다. 그럼 여기서 매수 관점. 아시겠죠? 이게 어렵다. 안 됩니다. 녹화 방송 다시 보시고 하십시오. 이거 여기서 또 진행하면은 제가 어쩔 수가 없어요. 힘들어서. 자, 두산도 똑같이 매도 기준 결과물만 보십시오. 매도 못 하셨으면 어떻게 된다? 죽음입니다. 죽음. 내 기준점이 없으면 죽음.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상승 추세 부분의 기준입니다. 삼성화재 부분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중장기 이평선이 60일선이 120일선을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매수할 수 있느냐의 기준이 되는데 일단은 장기 이평선 위로 올라갔을 때에 어떻게 된다? 추세, 주추세가 바뀔 수 있다.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매수 관점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릴 때는 첫 번째 움직임에서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느냐. 힘들다고 그랬죠. 그럼 가파르게 올라왔을 때 이평선이 변경될 수 있다. 추세가 변형될 수 있다. 위에서 계속 움직여줘요. 고맙게도. 예? 위에서 어떻게 됩니까? 주추세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선 들어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저도 못 들어갑니다. 이거 어떻게 들어갈 거야? 예? 그래서 그 이후에 흐름에서 이건 조만간에 주추세가 바뀌겠다. 왜? 주가가 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한참 위에서 그것도. 그렇다면 밀려 내려올 때 이거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기 벌표 해놓으세요. 이거. 예? 다른 거 복습하지 말고 이걸 복습하시는 이거를. 예? 여기서 60일선, 120일선이 돌려질 시점에 여기서 양봉 나오면서 다시 올라타 줬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따뜻하고 고맙고 할머니,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가는 거지. 예? 다 매수관 아닙니까? 여기서 못 잡아도 이거 왜 못 사세요? 이런 데서. 편안하시잖아요, 오히려. 그럼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여기서. 예? 여기서 어떻게 됐을까? 여기서. 검은 걸로 해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애매모호하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옆으로 눕더라도
눕더라도 매매 기준선이 될 수 있는 60일선, 60일선과 120일선 두 개만 놓고 지금 전략이잖아요. 그러면 매매 기준이 될 수 있는 60일선을 이탈을 하지 말아야지, 횡보를 하더라도.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가다가 횡보가 아니라 밑으로 꺾여져 내려오면서 변동성이 커져버렸어요. 커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준을 잡아놨기 때문에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는데 여기서 자꾸 욕심내지 마. 여기서부터 이만큼 먹으면 됐지. 여기서 욕심내서 자꾸 여기서 매매를 해보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러한 급등이 나와서 이 추세 부분이 아직도 지속될 수 있다. 이게 확인되면 그때 내서 그 이후의 흐름에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누워져 있고 밑으로 하향돼 있는 구간에 왜 힘들게 들어가시려고요? 이거 잡으시라는 거예요. 이거. 잡을 수 있느냐?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태 지금까지 공부하신 내용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5일과 20일선, 그죠? 5일과 20일선, 그리고 20일선과 60일선, 그리고 60일선과 120일선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수 있는 방법을 드렸는데 5일선과 20일선 드리니까 좀 섹시하게 느끼잖아요. 단기적으로 막 가파른 수익, 막 단기 수익. 근데 사실은 실제 매매를 하시다 보면 굉장히 많이 피곤해요. 5일선 화장실 갔다 오니까 5일선 깨버리고 그때 정리했어야 되는데 못 해버리고 윤정도한테 물어보니까 그때 왜 못했어요? 정리하시라고 그랬잖아요. 혼이나 나고. 다행히 여러분들 매매가 좋으시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힘드시다면 21선과 60일선. 야, 그것도 좀 힘들어? 60일선과 120일선 어떻습니까? 한번 매수 포착을 잘 하시면, 예? 그런 업종 종목을 또 찾으셔야 되죠? 그러시면 그 이후부터 해서는 어떻게 된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또 편안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두 가지 전략에서 마지막 종목 하나 더 보여드리는데 간단해요. 한번 놓고 보시죠.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자, 중장기 상승 추세의 상승 반전입니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평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머지 구간 이렇게 움직일 때 신경 안 쓰셔도 된다는 거야. 이런 것까지 신경 쓰시려면은 이 변동성 가지고 신경을 쓰시려면은 5일선, 20일선을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죠? 여기서 보실 거는 60일선과 120일선 기준을 잡았다면은 중장기 추세가 이렇게 움직이네? 야, 이거 이평선이 기울기가 돌려지네? 어이구 고맙다. 너 어디 있었니? 하고 이런 데서 편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편입을 못 하실까? 네? 만약에 편입하셨는데 꺾였어. 말도 안 되게. 이거 우려하시지 말라고. 이평선이 이게 쉽게 위로 갑니까? 편입된 이후에 그러면 어때요? 5일선, 20일선 공략하고는 또 다르죠? 지속적인 추세 부분이 최소 얼마? 3개월에서 6개월. 그럼 여기가 지금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입니다. 이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더 움직일 수 있죠. 아시겠죠? 편안하게 대응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무조건 가지고 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배웠었던 추세 부분 여러분들이 그리셔도 돼요. 기존 추세에서 상향 추세든 혹은 또 배우셨던 부분이 뭐가 있죠? 캔들 부분의 고점 잡기. 그죠? 그리고 주추세가 한번 나왔으면 기본 포트폴리오 비중 냅두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비중 가지고 단기 매매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추세 부분의 상단, 하단, 캔들 부분의 매도 사인 이런 부분 가지고. 그래서 두 개만을 가지고 대응하실 수 있는 전략을 어찌됐건 빨리 한번 진행을 해봤어요. 너무 힘드시다? 교육자료 다운 받으십시오. 받으시고 한번 골똘히 지켜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설명 들어보시고 녹화방송 꼭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자료 다운받으실 수 있는 방법 하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지금 첨삭지도 받으실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한 가지만 가지고 공략하시는 방법, 두 가지만 가지고 공략하시는 방법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가지 이상을 놓고 보시는 방법인데 별게 없어요. 처음에 한 가지만 놓고 보시는 방법에서 제일 길게 설명을 드렸죠. 그러한 이유는 하나하나의 이평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단기냐, 중기냐, 장기냐에 대해서. 또 기울기가 어떤 식으로 바뀔 수 있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부분은 5일, 2평, 20일, 또 20일, 60일, 60일, 120일. 기준 다 잡으셨잖아요. 그거를 세 가지로 한꺼번에 놓고 보시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신뢰도 부분이 더 업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전략을 수립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더 심화 과정이 있습니다만 지금 부분은 세 가지 이상짜리에서 그래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알려진 내용은 어떤 전략이 있을까? 이 부분만 오늘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이상의 이평선을 가지고 전략 꾸리는 방법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읽어보시면 돼요. 뭐 간단하게만 읽어드리긴 하겠습니다만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하락 추세에서의 투자 전략, 하락 추세에서 이평선이 그럼 하락이 되고 있겠죠. 주가가 급격히 치고 올라간다. 상향 돌파되면 죄송합니다. 단기 이평선이 중장기 이평선을 하향해서 내려간다. 이 첫 번째 부분 설명이죠. 단기 이평선이 중장기 이평선을 이렇게 깨고 내려간다. 이런 매도라는 거예요. 매도. 아시겠죠? 이 단기 이평이 하락 추세에서 중장기 이평까지 깨고 내려가면요. 그리고 장기, 중기, 단기 이평이 이렇게 역배열로 있으면 약세 흐름이 지속된다. 다 배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역배열 상태에서 이제 단기 이평이 급격히 상승을 하면 그러면 추세 전환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다. 배운 내용이죠. 두 번째 페이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추세에서의 투자 전략이 되는데요.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읽어보세요. 읽어드리는 것도 시간이 이제 좀 아깝네요. 아시겠죠? 차분하게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바로 예제 들어갑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롯데칠성의 일봉 차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놓고 보셔야 돼요? 어떤 거? 우리가 지금 앞에 본 내용이 이거란 말이에요. 단기 이평이. 아까는 그 전에 우리가 배운 건 뭡니까? 주가가 이평선을 이탈하는 부분을 배운 거고 지금은 뭘 배운다고요? 이평선이 빨간색이 5일선이죠? 5일선 단기 이평선이 20일선을 깨고 내려가고 그리고 60일선, 120일선까지 다 깨고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후행으로 20일선이 60일선, 120일선 깨고요. 그 다음 후행으로 얘가 깹니다. 언제 이걸 다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거를? 네? 그 앞에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미리 인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그 흐름을 인지하는 게 어렵냐고요? 쉽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쉽다라고. 그래서 여기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들께 다시 한 차례 말씀드립니다. 1. 뭐가 있어요? 이평선의 가격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가격을. 이평선이 이게 가격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평선의 가격. 무슨 얘기냐면 5일 동안의 평균 주가, 20일 동안의 평균 주가, 60일 동안의 평균 주가. 이게 뭐가 어려워요. 네? 그렇다면 그걸 대응을 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대응을 해요? 여기서 기준 잡을까요? 그럼 5일 동안의 평균 주가니까 이렇게 내려오면 당연히 5일선 꺾여 내려오죠. 그럼 20일선 예측을 어떻게 하냐고요? 대충 쉬어보세요. 그러면 이 정도가 만약에 20일이다, 한 달이다 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균이 얼마 됩니까? 요게 21선의 기준이 되겠죠. 그렇다면 벌써 꺾여져 내려올 때 반등을 못 주고 앞으로 횡보할 것 같아. 그러면 이평선은 벌써 무너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뒤에 나올 거를 뒤에 가서 결과물 다 보고 꺾였네가 아니라 평균 단가를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단기적으로 V자형 반등이 안 나오면은 이평선 기울기가 확 꺾여지겠구나. 그거를 미리 예측하시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지 않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흘러간다. 그럼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는 이평선이 사실상 하향되는 게 아니라 밀집으로 돼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급격하게 하향이 됐을 때, 그리고 타고 내려올 때는 뭐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급격하게 하향됐을 때에는 하향 때는 매도 구간을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 기준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평선이 이 평균 가격이 어떻게 선정되는지 그거를 이해하시고 보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미리 대응하실 수 있어요. 그림 놓고 나중에 보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자, 놓고 보시게 되면 LG상사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이에요. 근데 주봉 부분도 똑같이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 자꾸 대응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네? 앞부분에 이 이평이 이렇게 상향돼서 올라왔다면 주봉인데 이 정도라면 이렇게 단기 상승 랠리가 나왔을 겁니다. 주봉의 이평이 이 정도로 올라오려면 여기서 자꾸 헤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든 먹어보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밀집 구간 이후에 여기서 밀집이 됐죠. 이평선이. 이 밀집 구간 이후에 계속 뉘어져 있으니까 밀집이 돼버렸는데 뻗어줬으면 다행입니다만
깨졌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서 역배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역배열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계산을 어떻게 하실 수 있다?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계산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앞부분에 이동평균선이 주가 부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예? 여기서 급반등이 나오지 않는 한 이평선이 어떻게 되겠다는 거를 추세를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이평선을 가지고 매매 사인을 가지고 가실 때에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예측 부분도 같이 놓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돼 있죠? 자, 세 가지 이상이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게 네 가지를 놓고 보시잖아요. 흔히 5일선, 21선, 61선, 121선 일반적으로 네 가지를 놓고 보십니다. 그래서 단기 기준, 중기 기준, 장기 기준을 이렇게 놓고 보시게 되는데 매매가 빠르신 분들은 5일 20 그리고 매매가 좀 더디신 분들은 요 기준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가지 이상의 이평선들은 잡아나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부분 사실상 굉장히 어려워하실 수 있어요. 당연히 어렵죠. 이게 뭐 쉽게 됩니까? 뒷부분에 있어서는 더 심화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이상의 이평선에서는 이평선과 플러스해서 거래량도 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배운 모든 것들, 펀드멘탈 관련된 기본적인 분석도 배우셨잖아요. 그 부분도 짧게 배우긴 했지만 같이 접목을 시키셔서 수익률을 좀 극대화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세 가지 이평선의 종목. 현대중공업의 주봉 차트입니다. 놓고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되면서 이평선 자체가 역배열 상태로 이렇게 놓여지게 되는데 그럼 이때 역배열이니까 이때 나는 손절하겠다?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앞에서 놓고 배우신 것처럼 단기적인 국면에서 어떻게 됐다? 5주선이 20주선 깨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일단 정리하고 놓고 보시라는 거예요. 돌리나 안 돌리나. 여기서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깨고 내려갈 때 정리. 그리고 한 번 깨고 내려간 종목 여기서 어디 매수 사인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매수 사인 단 한 번 없는데 이거 왜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네? 아시겠죠? 그리고 나머지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놓고 또 보시죠. 여기서 자 돌려줬어요. 돌려줘서 조금만 더 가면 이평선이 차 이렇게 나와서 윤정두가 얘기한 대세 상승이 나와가지고 박수 치면서 난 큰 수익을 낼 수 있겠다. 근데 뭐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 앞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121선 위에서 조정을 받더라도 이 위에서 계속 받아야 된다니까. 위에서. 그래야 이평선들이 쫓아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래야 윗방향이 됐든 아랫방향이 됐든 당연하게 강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예? 검은색으로 쳐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야 올라갈 것 같은데 여기서 이평선 장기 이평선이 하향돼 있는데 이것을 계속 위에서 돌지 못하고 깨져 내려가요. 관심권에 두지도 말라는 겁니다. 이런 종목은. 아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자꾸 낙폭과대 이 생각을 하셔서 그래요. 한 번 시세가 나오고 깨져 내려간 종목은 업황이 끝났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주 추세선이 무너졌다는 거는 끝났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꼭 염두에 두시고요. 또 종목들 흘러내려간 종목만 보여드리니까 좀 힘들어하실 수 있는데 올라간 종목도 짧게 간단하게만 놓고 보여드릴게요. 자, SK CNC 주봉 차트요. 한번 놓고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구간에서 힘드셨죠? 이거 굳이 또 설명 안 할게요. 나중에 복습하시고요. 이런 구간에서 정배열 구간 정배열로 이제 진입됐죠?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데 그러면 정배열이 형성되는 이 시점에만 매수를 할 것이냐? 뭐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기준이시니까. 그래도 수익은 크게 납니다. 다만 이러한 구간에서부터 횡보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이평선이 밀집될 수 있다고 그랬죠? 밀집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주가가 위로 올라갔는데 위에서 주가 흐름을 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 이평선 위에서 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매수 구간 5일 20일 혹은 20일 60일 60일 120일 그 기준에서 설정을 하셔서 대응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가장 강조드리는 부분이 항상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러한 꼭 여기서 못 잡으시고 여기서 가격 내려오면 이게 낙폭과대 아니냐고. 이게 왜 낙폭과대예요? 그리고 여기에선 추세가 안 깨졌기 때문에 당연히 돌려주면 매수입니다. 근데 힘들게 하세요. 여기서부터 수익 내신 분들은 편하게 대응하죠. 네? 큰 수익을 내왔기 때문에 잘하는 종목이 되다 보니까 편하게 대응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봉 기준에 이게 몇 주입니까? 어마어마한 상승이죠? 한 번 편입을 잘해서. 자, 다른 종목 한번 더 볼까요? 현대아이스코. 마찬가지입니다. 이평선 수령 구간 이후에 주봉이에요.
주봉, 이게 몇 주입니까? 어마어마한 상승 나와버리죠. 이런 구간에서도 주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매매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들어가시는 거고, 여기서 매매를 못 잡으신 분들은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지? 들어갈까 말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놓고 보실 때 이러한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떤 부분을 내가 기준점을 잡기로 했구나. 그 기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부분, 이평선 부분들 설명을 쭉 드렸는데 그 기준점은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기울기. 두 번째, 이 기울기에 따라서 매도한 이후에 매수의 관점을 다시 유지하느냐. 요 부분만 기억을 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시간부로 일단 이평선을 가지고, 이평선만 가지고 매매 전략 수립하시는 방법 설명드렸는데요. 어려우신 분들, 힘드신 분들은요, 다운로드 받으십시오. 교육교재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첨삭지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하셔서 보충 교육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네, 오늘은 조금씩 더 심화 과정을 진행을 할 텐데, 일단은 어찌됐건 간에 계속 복습이 될 겁니다. 계속 복습이 되는데, 거기에서 조금씩 계속 업그레이드가 될 거예요. 기존에 배우시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계속 업그레이드. 내용은 비슷해 보여요. 뭐 추세 얘기 나올 거고, 그 다음 지지 얘기 나올 거고, 저항 얘기 나올 거고. 하지만 그 부분이 내용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들으시면 들으실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해서 추후에 계속 공부할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부분부터 표를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놓고 보시게 되면요. 이평선을 이용한 7가지 분석 방법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것을 여러분들께 가장 중요하게 설명을 드릴 거냐면요. 순위 기준에서, 순위를 매기긴 그래요. 1순위 기준은 하여간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1순위예요. 우리가 캔들 놓고 배울 때 배웠었던 별 3개짜리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방금 이렇게 표시해드린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껏 배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크로스 부분도 지금껏 배운 내용인데 이 크로스 뒷부분에 뭐가 있다? 가성, 진성. 진성 크로스냐, 가성 크로스냐, 그리고 그 부분에 속임수 패턴이 있느냐. 그 속임수 패턴이 말 그대로 속임수 패턴은 기억할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평선은 다릅니다. 그 구간이 가장 여러분들이 편입하시기 좋은 구간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 순서대로 진행을 해드릴 텐데 앞부분은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한번 배우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졸리시더라도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신경을 바짝 차리셔서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넘어갑니다. 이평선의 지지저항선 이해하기. 우리 지지선과 저항선 분명히 배웠죠? 이평선 위에 있으면 지지선이 구축이 되고 이평선 아래에 있으면 저항선이 형성이 된다. 이것을 가지고 매매 패턴을 기준 잡아야 된다. 아시겠죠? 자, 놓고 보겠습니다. 자, 저항선 부분은 뭡니까? 저항선 배웠잖아요. 주가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 저항을 받게 되면서 눌리게 되는 부분, 이러한 부분이고요. 이것을 실전 차트를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에 앞서서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평선이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가다가 눌려버렸어. 그럼 이게 저항선으로 작용이 된다는 겁니다. 추세선의 흐름하고는 또 달라요. 추세선의 흐름하고는. 아시겠죠? 자, 종목으로 봅니다. 5일선의 저항선 부분. 5일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설명드리기도 제일 어렵고 여러분들이 제일 욕심은 내고 시장에서 가장 5일선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습니다. 5일선 매매 따라하기. 5일선 타고 올라가면 매수, 뚫고 내려가면 매도. 말이 쉽죠. 화장실도 못 간다니까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세만 좀 놓고 보시는데 나중에 꼭 5일선과 같이 공략을 하시려면요. 5일선과 11선 혹은 5일선과 21선 이러한 기준을 놓고 보고 앞 시간에 배운 것처럼 5일선은 매매의 기준으로 21선은 추세의 기준으로 이렇게 설정하시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구간 설정하시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놓고 보시는 것처럼 삼성 테크인의 일봉 차트인데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하락 추세 기준인데 이 구간을 21선을 놓고 보더라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5일선을 꼭 기준을 잡으시겠다 한다면 하락 추세일 때 돌려지는 흐름은 그렇다면 좀 배제를 하시겠죠. 근데 5일선이 힘들다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돌려지는 것 같잖아요. 이거 매매가 빠르지 않으신 경우에는 또 여기서 떨어질 때, 깨질 때 어떻게 합니까?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미련을 가지시면은 그냥 그 추세, 하락 추세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는요. 여기서 들어가서 뭐 5일선 탈환했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탈환해서 들어가서 여기서 정리해버리면 매도세 0.3%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마음만 상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강조드리지만은 내 매매가 뚜렷하지 않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빠르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배제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매매를 하시더라도 기울기를 무조건 확인하자. 그리고 여기 특징이 뭡니까? 파란 색깔 많죠? 여기서의 기준은 저항선의 기준인데 사실상 저항선의 의미도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조금 움직이면 뭐 지지선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5일선은 그 정도에서 이해를 하시고요. 5주선의 기준입니다. 5주선. 그나마 5주선은 어떻게 됩니까? 네? 거래일수 기준으로 하면 25거래일이 되겠죠? 5주선의 기준에서는 그나마 어떻게 된다? 이러한 저항 라인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한번 올라타면 이제 지지 라인 되고 말 그대로 주선의 기준이 되니까 1주, 2주, 3주, 4주, 5주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는 5주선을 놓고 보시면 매매 전략을 잡으실 수 있다. 이거는 중기 추세를 놓고 보시는 분들이 꼭 확인을 하셔서 대응 전략 수립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셔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20일 이평선에 대한 저항 부분입니다. 21선이라고 했어요. 21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격이 평상시에는 이렇게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20거래일 동안의 평균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격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된다면 좋은 게 뭡니까? 5일선보다 조금 여러분들이 매매하시기가 여유롭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뚫어줘야 되는데 못 뚫죠, 계속. 저항으로 작용이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 하락 추세에서. 뚫려지면은 상승 추세로 전환되겠죠. 그렇게 되면 지지라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항과 지지 부분에 대해서만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 이평선 다 똑같으니까 빨리 진행해 드릴게요. 자, 봅니다. 21선 역시 마찬가지로 저항 받죠. 그 부분 말씀드린 거예요. 어느 추세에서? 하락 추세에서 저항입니다. 자, 61선.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저항을 받는 거예요. 이걸 돌리려면 어떻게 한다? 급격한 반등. 그게 안 나오면 계속 저항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 안 봐야 된다고, 이런 종목은. 아시겠죠? 자, 저항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부딪히죠? 조금 돌려질 때 이게 돌린다고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죠? 이게 올려지기 위해서는 급등 한 번 더 나오고 이 이평선이 돌려지고 눌려질 때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항 부분, 하락 추세에서 계속 나온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60일 저항. 여기서 자꾸 반항하다 보면요. 이렇게 깨져버립니다. 반등 나와줘서 올라갈 자리에 못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실망 매물 나오고 급락이 나온다는 거예요. 61선 보여드리는 거예요. 121선 또 넘어가야 되겠죠? 어떻게 됩니까? 121선에서도 자꾸 미련 가지시면 안 돼요. 이거 잘못 그려된 거 우리 저 연구원들이 혼날 거예요. 들어가면 또. 왜?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무슨 저항이에요. 다만 이평선의 기울기가 이제는 슬슬 기울어질 때 됐습니다 하고 표시를 해준 거다라고 저희 연구원이 핑계를 또 대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릴 때 기억을 더 하시라는 거예요. 왜? 급격히 기울어지지 않습니까? 이거 동그라미 쳐드리자마자. 다시 얘기한다면 이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뭐냐면 추세 부분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추세. 예? 우리 추세 배웠잖아요. 분명히. 이평선 떠나서 그냥 추세.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구간을 부딪히지도 못하고 밀려 내려올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급락이 연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항을 받고 있는 또 이평선이 밀려 내려갈 수 있는 구간의 종목군에서는 미련 절대 갖지 마시고요. 최소 한 번 이렇게 기울어지면 120일, 6개월 이상을 이런 추세로 간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염두를 꼭 해두십시오. 그래서 저항 부분 뭐 여러 개 더 있습니다만 저항 부분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고 지지 부분 보여드릴게요. 지지 부분. 똑같습니다. 저항의 반대가 지지기 때문에 자료 다운로드 받으셔서 읽어보시고 이해 안 되시면 불TV 전문가분들한테 꼭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요. 자, 보겠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반등이 나왔어. 상향이 됐어요. 그럼 여기가 지지선이라는 겁니다. 계속 지지받죠, 이제. 예? 자, 주가 차트는 놓고 봅니다. 일봉 차트예요. 이렇게 나와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일봉 차트에도. 예? 5일선이 올라타준 이후에 주가가 계속 이렇게 나오면 고맙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조금 드물어요. 예? NC소프트 이렇게 올라가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 지지받고 굉장히 좋습니다만
조금 이런 경우는 조금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일선 매매 전략을 가져갈 때에는 매매가 좀 빠르신 분들 기준에서 잡으시고요. 당장 뭐 이렇게 삼성전자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뭐 이것도 뭐 어찌 보면은 쉽게 대응이 되네요. 올라타고 뭐 가서 이탈하면 정리하고 그다음에 또 뭐 올라타면 편입하고. 근데 글쎄 삼성전자를 1, 2% 가지고 이렇게 한다? 매도세나 나올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에 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또 일봉 차트 멀리 보는 구간에서 흐름이고요. 이런 때 참 애매하죠. 그래서 나머지 20일 이평선이나 이런 것도 같이 놓고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 흐름 놓고 보겠습니다. 20일입니다. 20일부터는 대응하기가 조금 여유로워진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매수하기도 편하고. 근데 지금은 전략 부분이 매수가 아니라 지지와 저항 부분입니다. 그죠? 지지와 저항. 여기에서 저항받고 밀려내려고 지지되고 어떤 식으로 지지가 된다라는 거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추세가 어떻게 된다? 지지가 된다라는 건 상승 추세에서 추세입니다. 20일 이평의 지지, 이것이 지지가 되면은 추가적으로 더 상승 여력이 나온다는 거고요. 또 60일 전에서 나오게 되면 더 간다는 거죠. 20일 전에서 부딪혀주고 매수가이 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이 추세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리셔서 추가적으로 대응을 해나가실 수 있습니다. 주봉이기 때문에 한 번 잘 편입이 여기서 안 되시면 여기서 편입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지지라인이. 그러고 나서 얼마나 따뜻해. 주봉인데. 그죠? 그 다음 60일선 더 따뜻하죠? 얼마나 따뜻해요? 이런 것 좀 보여드릴 걸. 예? 그죠? 그러면 교육 더 잘하셨을 텐데 막 어려운 거 막 혼합되어 있는 거 보여드리다 보니까 힘들어하시고 이런 것만 보여드리면 야 이게 맞구나. 100%구나. 여기서 사면 되는구나. 야 지지되면 끝내주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거라는 거. 뭐냐면, 오리온이나 최근 뭐 이제 뭐가 있습니까? 아모레퍼시픽,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추세는 나와 있는데 쫓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매매 전략을 수립을 못 하세요? 그럴 경우에 이런 지지라인을 확인하시고 대응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뭐가 무서워? 이런 종목 장기 추세가 나와 있고 급락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추세가 유지된다는데. 그리고 오리온이 소형주입니까? 대형주 아닙니까? 시가총액 조 단위가 넘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윤정두가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기관 투자자, 외국계 투자자가 벌써 다 분석을 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장기적으로 업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니까 저런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펀더멘털 분석과 기술적 분석 병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힘드시다고 한다면 캔들, 이평선 이것만 가지고라도 일단은 여러분들 포트 수익률을 올리실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계속해서 120일선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이에요. 일봉 기준에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 계속 보시면서 그냥 이해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 이런 게 있구나. 120일 선만 지켜내면은 장기 추세 가는구나. 아시겠죠? 그것이 횡보입니까? 하락입니까? 아니잖아요. 상승 추세 올라탄 종목의 기준입니다. 아시겠죠? 아모레퍼시픽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런 구간에서 너무 많이 올라서 못 사요. 이거 엄청나게 비싼 주식인데 어떻게 됩니까? 이런 데서 사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데서 얼마나 좋습니까? 이격 줄여주고 추가 급등 나오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평선의 지지와 저항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향성인데 방향성 아주 쉬워요. 그냥 짧게 설명드리면 끝나요. 방향성 분석 뭐가 있냐 놓고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방향성 부분,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될 때에는 단기선이 상승되면서 중기선이 상승되고 장기선이 쫓아온다. 이 정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방향성을 알아야 향후에 포트 종목 편입할지 여부를 가져갈 거 아닙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하락 추세 기준에서는요. 단기선이 하향하고 중기선이 하향하고 그 다음 하향하고 그 다음 120일선 쉽죠? 네? 그 분석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단기선이 먼저 오르고 그 다음 20일, 60일, 120일 선이 나중에 이제 이렇게 올라올 것이다. 마찬가지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이평선의 기울기가 어떤 방향으로 될지 여부를 미리 예측해서 대응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배열도 들어갑니다. 아주 쉬워요. 너무 빠르다고요? 녹화방송 보시면 되죠. 이거 쉬워요. 배열도 말 그대로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 여태 다 한 거 아닙니까? 윤정도 갑자기 어려운 거 하다가 갑자기 너무 쉬운 거 하네? 아니에요. 알고 계셔야 나중에 배열도 정배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할 때 알아들으실 거 아닙니까? 자, 배열도 부분은 정배열과 역배열이 있다. 이렇게 놓고 보시고요. 그 다음 정배열과 역배열 나중에 이제 크로스 같은 거 다 배울 텐데 미리 다 아셔야 됩니다. 정배열 이러한 순서다. 역배열 이러한 순서다.
차트 보면 설명드립니다. 그림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장기 이평선이 맨 위에 있죠? 여기에 제가 매직으로 딱 그려드린 뭐예요? 121선, 61선, 21선, 5일선. 거꾸로 내려가 있다. 이건 뭡니까? 죽음이다. 그냥 내려온다. 역배열은. 자, 놓고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BS 금융지주의 일봉 차트인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저 시점에서부터 5일선, 21선, 61선, 121선 다 하향되고 내려오면서 주가는 계속해서 하향. 역배열 구간에서는 안 됩니다. 하여간에 뭐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역배열이 이런 것이다. 아시겠죠? 역배열이 이렇게 놓여진 것이다. 그걸 놓고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KCC 일봉 차트 같은 경우에도 역배열. 이게 역배열이라는 거예요. 그 단어만 좀 이해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제일기획 역시 역배열. 그리고 정배열 이제 들어갑니다. 정배열. 상승 기준이 되겠죠? 여기서 121선이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자 차트 보시면은 역배열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등이 나오고 횡보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평선이 다 돌려지죠. 정배열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가가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요. 아시겠죠? 특히 이게 돌려졌어요. 돌려지는 시점부터 6개월 정도 추가 상승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NC소프트 일봉 차트 놓고 보면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정도쯤 되면은 뭔가 하나 나와야 여러분들이 또 이해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태 배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그냥 밀집해서 압축해서 다 놓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역배열로 내려가 있어요. 역배열. 이런 거 보시라고 해서 보시지 말라고 했어요. 쳐다도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제 말을 안 들어요. 이거 보세요. 이게 개인들 누적 수급입니다. 우리 이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잖아요. 기술적 분석 시간에. 그래서 캔들 끝나고 10강, 11강, 12강에서 우리가 충분히 배운 내용입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개인이 매수야. 역배열이라고 이렇게 아휴 그럼 이평선부터 하지 그랬냐고요? 그래도 똑같아요. 이평선부터 해서 말씀드려도 이 역배열 구간에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죽음이다. 손실이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매수 구간 뭐 여태 설명드렸는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나중이니까 후행성이 아니라 나중에 확인하시고 그래프부터 보겠습니다. 이평선부터. 자, 어떻게 됩니까? 5일 이평이 21선 2평 뚫어주고 그리고 나서 60일, 121선까지 뚫은 강력한 상승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강력한 상승입니다. 한 번에 주가 자체가 121선 위까지 올라왔던 건 강력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1선 위에서 주가가 움직여져요. 그것도 옆으로만 움직여주는 게 아니고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21선을 지지해주면서 단기 급등인데도 21선을 지지해주면서 그럼 5일선 매매 공방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흐름이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이건 더 심화해서 더 강력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주가 밀려 내려오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5일선에서 밀렸을 때 깨주고 잘라주고 21선 근처에서 잡아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깨져 내려와서 잘라줍니다. 그러고 나서 60일선에서 다시 돌려지는 구간에서 매수. 여기서 못했다. 여기서 매수. 그것도 어렵다? 그럼 우리가 플러스로 보조지표 뭐 본다고요? 거래량 지금 없습니다. 이 수급도 기술적 분석에서 해드렸잖아요. 이 수급 부분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편입. 외국인 기관이 편입. 개인들이 물량 뺏겼는데 이게요, 적은 물량이 아닙니다. 이 부분 마지막으로 차트 하나 더 보면요. 이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이평선의 배열 상태 놓고 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 이평선의 배열 상태까지 딱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거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편입하실 수 있는 기준을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화면 다시 놓고 보여드리는데 이평선에서 아까 어떻게 됐습니까? 정배열로 형성이 됐어요. 정배열로. 매집을 했죠? 그러고 나서 평균 단가로 밀어버렸어요. 그럼 매수 포착이 뭐뭐 있습니까? 매집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중간에 캔들 나왔었죠. 그리고 이평선에 정배열. 그러고 나서 여기서 추가적인 손바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종목의 주가는 확인을 해보십시오. 확인하실 때 일봉으로 하시면 안 돼요. 왜? 일봉으로 하시면은 으악 하고 또 쓰러지실 수 있어요. 왜? 아이고 저거를 왜 못 샀지? 교육을 받았는데 왜 저런 종목을 못 샀지?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십시오. 그래야 주가 급등이 나와도 아이고 별로 안 오른 것 같이 보이니까. 저런 종목을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놓치신다면요. 교육의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매일 저녁마다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첨삭 지도해드리고 또 무료 방송 진행해드리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을 할 때 캔들 배우신 것만 놓고 가지고도 저 상한가 종목 제가 찾아냈어요. 이평선 가지고도 제가 추세 분석에서 뭘 찾아냈습니다 할 때 저는 보람을 느낍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낚시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자꾸 고기를 내놓으러 갑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복습 열심히 하셔서 모든 것을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고요. 복습하시기 힘드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불TV에 전문가분들 무료 방송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셔서 꼭 교육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드립니다. 주식 투시경의 윤정두였습니다.